90단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단원 같은 경우는 처진 곡선에 대해서 보는 단원이었죠. 그래서 처진 곡선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처음 구하게 될 거고, 이거를 여러가지 방정식, 굽히 모멘트, 전단력, 하중 각각의 방정식을 적분에 의해서 처짐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첩법, 모멘트 면적법 해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짐을 구할 수 있게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봤었고, 이제 온도 효과로 온도를 하중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단원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처진 곡선의 미분 방정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하중이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보가 이렇게 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변형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처짐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영어로 이제 V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9단원 같은 경우는 이 처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짐과 세타라고 해서 이제 회전각 이 두 가지를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여러 가지 이제 처짐에 대해서 곡률과 어떤 각도 이런 것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처진 곡선의 미분 방정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모멘트와 처짐 요거의 이제 관계식을 바탕으로 처짐에 대해서 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짐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이제 기존의 이제 모멘트와 전단력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전단력과 하중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굽히 모멘트 방정식, 그 다음에 전단력 방정식, 하중 방정식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단원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된 세 가지 방정식을 적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처짐, 그 다음에 처짐의 미분값인 회전각 이 부분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굽히 모멘트 방정식 요것과 전단력 방정식, 하중 방정식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처짐을 구할 수 있게 되겠는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방정식을 알고 있죠. 전단력, 하중, 굽히 모멘트 방정식.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V 혹은 V 프라임 이 부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정식, 이렇게 생긴 방정식들을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다 보니까 1차, 0차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적분을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처짐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요거를 이렇게 적분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적분 상수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이 적분 상수들을 이제 값을 구해줘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계 조건, 연속 조건, 대칭 조건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런 상수 값들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 같이 이제 Q라는 하중이 작용을 할 때 최대 처짐과 회전각을 구하여라 라는 부분이 될 텐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모멘트 방정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모멘트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모멘트 값을 구할 텐데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온 수식,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온 수식 요거를 1차 적분, 그 다음 2차 적분 각각 적분을 했을 때 적분 상수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 적분 상수 같은 경우는 대칭 조건, 경계 조건을 바탕으로 이러한 처짐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최대 처짐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가운데 지점에서 발생을 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지점, 그 다음에 각각 요 같은 경우는 세타 제로, 세타 L 이때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과 같이 P라는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될 텐데, 작용하기 전, 그 다음에 작용한 후 이렇게 나눠져서 각각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이렇게 적분, 그 다음 두 번째 값도
이렇게 적분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여기서 나오는 요 C1, C2, C3, C4 요거를 여러 가지 경계 조건, 뭐 연속 조건, 대칭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A란 지점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이 A란 지점에서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 조건과, 즉 회전각에서 연속 조건, 처짐에서 연속 조건, 요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두 가지 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경계 조건, 여기서는 각 지지점에서의 처짐이 0이다 라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 이거로부터 회전각, 최대 처짐, 보의 중간점에서의 처짐 이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4개 미분 방정식, 즉 하중 방정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중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진 경우, 하중이 주어진 경우 요거를 바탕으로 1차, 2차, 3차, 4차, 그다음 4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위까지 이제 4번 적분을 해야 되겠죠. 각각 적분을 해주게 되겠고, 뭐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첩법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첩법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하중이 여러 가지 복합 하중이 작용을 할 때 각각마다 이제 처짐 이렇게 작용할 텐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V라는 값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팔부에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각각을 구해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각과 처짐에 대해서 구해주게 되겠고, 이걸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멘트 면적법이 되겠습니다. 모멘트 면적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트 면적, 이 모멘트에 대한 어떤 선도를 그렸을 때 이 면적을 가지고 회전각과 처짐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정리로 이제 회전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D세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여기서 보면은 모멘트와 탄성계수, 그 다음에 2차 모멘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요 값을 바탕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겠고, 요 아래에 나오는 이 면적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처진각의 변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모멘트 면적의 제2정리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뭐의 처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앞선 부분과 동일하게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트다 보니까 요거에 x1이라는 값을 곱해줘서 보의 처짐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모멘트 면적법보다는 일반적인 적분을 통해서 계산하는 부분이 훨씬 더 정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온도 효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온도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x축의 길이 변화 이 부분이 아닌 위아래로, 예를 들면은 이제 위쪽 부분, 아래쪽 부분 각각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길이 변화가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예를 들면 뭐 온도가 낮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뭐 높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늘어나고 줄어드는 케이스가 돼서 이런 식으로 처짐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처짐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열 전달 계수와 온도 차이, 높이에 따른 온도 차이, 요걸 바탕으로 처짐 곡선의 미분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을 때 우리는 이 수식을 바탕으로 이제 처짐을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10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장 같은 경우는 9장의 약간 연장선으로 보면 되는데, 9장과의 차이는 이 보가 부정정보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평형 방정식만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반력의 수 대비했을 때 독립된 평형 방정식의 수, 요 차이를 우리 부정정 차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부정정 차수만큼 이제 초과되는 반력이 작용을 할 거고, 이 초과되는 반력을 우리는 정적 과잉 구속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구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처진 곡선의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중첩법 이걸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부정정 보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중이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 하중 대비했을 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하중들이
반력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이런 반력들의 수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의 수보다 많은 경우 부정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차이, 그 수의 차이를 이제 부정정 차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미분 방정식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수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라고 치환을 해서 정역학적 해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값들을 다 구해주게 되겠고, 그 값을 이제 적분상수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경계 조건을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구장과 동일하게 되겠고, 보면은 2번에서 5번까지 이 부분은 이제 구장 내용이 되겠고,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여분력 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경계 조건 활용해서 여분력을 다시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반력이 총 3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평형식 2개, 즉 수직 방향, 힘의 평형, 그 다음 모멘트 평형, 이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 3개와 2개이기 때문에 1차 부정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RB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곱힘 모멘트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 요 아래 부분 여기까지는 이제 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진 곡선의 미분 방정식을 활용을 해서 열심히 적분을 통해서 적분상수까지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적분상수와 우리가 모르는 값인 이 RB, 이 3가지 값을 구하기 위해서 경계 조건 총 3개를 활용을 해서 각각의 값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예제 2번 같은 경우도 뭐 동일합니다. 이렇게 반력이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쓸 수 있는 방정식이 이제 2개가 발생을 합니다. 수직 방향, 모멘트. 그 얘기는 이제 2가지 값, 예를 들면은 뭐 RB라던가 MB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중첩법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수식이 돼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중에 한 값을, 이런 값을 우리가 제거를 합니다. 일단 제거를 해서 나머지 값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빨간색 부분, 나머지만 가지고 처짐을 구해주게 됩니다. 처짐. 그리고는 이 제거된 반력을 이제 하중화 시켜서 하중처럼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값을 추가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처짐 1, 처짐 2. 그랬을 때 중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처짐과 두 번째 처짐, 여기에 합쳤을 때 최종적인 처짐과 동일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의 이제 핵심은 하중에 의한 처짐과 과잉구속 반력에 의한 처짐을 각각 나눠서 이제 중첩해서 이런 구조물의 처짐으로 계산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게 이제 구장 부분이 되겠고, 여기도 뭐 구장과 내용 동일하죠. 이제 이런 하중 부분을 처짐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예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로는 RB라고 하는 걸 과잉구속의 반력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했을 때 그림과 같이 처짐이 발생을 할 거고, 이 처짐에 대해서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잉구속 반력, 즉 RB가 작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값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건 여분력에 의한 B점의 처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뭐 더해주면 되는데, 이 더해줬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적합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B점에서의 처짐이 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바탕으로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거로부터 RB를 구하면 RA, MA 이런 것들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보의 처짐은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런 것들을 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모멘트를 여분력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모멘트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없는 케이스,
즉 등분포에 의한 처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모멘트만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의한 회전, 여기서는 이제 회전을 이용했죠. 회전각을 이용했을 때, 그리고 적합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합친 케이스가 되겠고, 즉 세타 A 부분, 요게 이제 빵이 된다라고 하는 적합방정식 조건으로부터 MA, RB, RA 이런 것들을 각각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의 처짐도 요 수식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온도 효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온도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장과 동일한 부분이 되겠고, 대신 조건으로 이제 이게 만약에 부정정 조건이 됐을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동일합니다. 온도 효과 인 케이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각각을 이제 여분력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해서 뭐 회전각과 적합방정식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주로 들어가는 게 여기 처짐이 빵이 된다 플러스 회전각 0이 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중첩법으로 해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첩법으로 풀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거로부터 뭐 여러 가지 RA, RB, MA, MB에 대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걸 만약에 이제 처진 곡선에 의한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푼다라고 했을 때는 과인 구속에 의한 반력 각각을 이제 모르는 값을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부터 RA, MA 이런 것들을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경계 조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중첩법에 의한 결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금 이제 9장과 10장을 동일하게 봤었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처진 곡선에 의한 미분 방정식을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순차 적분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10장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로 나눠졌었죠. 처진 곡선에 의한 미분 방정식과 중첩법 두 가지를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었는데, 처진 곡선에 의한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하중 자체, 여기 반력으로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그냥 다른 반력에 대한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쭉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9장과 같이 동일하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제 적분 상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한 요 반력, 요거를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뭐 경계, 뭐 대칭, 연속,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반력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봤던 부분은 이제 적분법이 되겠는데, 적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력을 일단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거한 이후에 그 값들은 이제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요거를 뭐 V1 그다음에 뭐 V'1 이렇게 봤을 때, 요거에다가 요 제거된 반력을 가지고 이제 하중화 시켜서 이거를 가지고 처진과 그 다음에 회전각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걸 V2, V'2 이렇게 볼게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된 각각을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이거를 더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최종 이거와 동일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10장 같은 경우는 이제 9장에서
이제 부정정, 즉 이제 과잉 구속이 되다 보니까 그 과잉 구속이 돼서 우리가 평형 방정식, 예를 들면 뭐 수직, 수평, 뭐 모멘트 방정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값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서 값을 구할 거냐, 아니면은 제거를 해서 각각 분리를 해서 중첩시켜서 계산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부정정 문제도 동일하게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